투자 참견이 필요한 시간,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섭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섭 PB입니다. 네, 어제 등락률 상위 탑5 종목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플랫폼, AI 플랫폼 관련 주식, 방산주, 태양광주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마인지랩입니다. 마인지랩 아시다시피 지난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우선 이 종목은 이제 AI 기반의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 기업이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AI 관련된 인공지능 콜센터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사용할 일이 있어가지고 인공지능 콜센터를 통해서 사용을 해봤었는데 생각보다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시대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것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죠. 이 차기 정부에 있어서 AI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고요. 이제 공약 중에서 이제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로 이제 도약하겠다라면서 6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됐던 것이 AI 산업 육성이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이만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력이 더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매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앞서서 인공지능 이제 콜센터를 사용해봤다고 했지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차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거고요. 일단 금융권을 시작으로 해서 콜센터를 활용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서비스를 많이 사용할 것이고 또 초기 그 구축비가 사용이 되고 난다라고 하면 그 뒤부터는 오히려 인건비보다도 더 저렴한 이제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인공지능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많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AI 휴먼과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2021년 작년에 신한은행의 디지털 데스크 향으로 이제 인공지능 인간이죠. 인공인간을 이제 200대를 공급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사업이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이제 이와 관련한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오늘 아침에 목표 주가 드릴 때 이제 신규 진입 가격으로서 25,000원 드렸었는데요. 이 가격이 60일선에 맞닿는 가격이라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한 25,000원 넘어선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다시 한번 수정해서요. 25,000원 도달해서 30,000원으로 다시 한번 고쳐서 전고점 부분까지 상승할 수 있도록 이제 좀 기다리는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 이렇게 급등하는데 오늘 공략하기는 부담스럽죠? 네, 우선 저는 공략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60일선에 맞물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정도면은 이제 오늘 상승하고 나면 60일선을 돌파하기 위한 2차, 3차 시동을 이제 걸 겁니다. 오늘 당장보다는 하루 이틀 내에 조정 구간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2차 상승해서 이제 수익 내실 수 있는 구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계 최강 AI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이제 당선인이죠.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관련주로 어제 오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AI 휴먼 등을 또 제작하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12월 22일에 알아봤었던 이 종목, 사실은 그때 가격 전략에서는 손절 처리가 된 종목이지만 지금 다시 관심을 가지자 눌림목 관점에 매수 이야기하고 있고요. 3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다시 설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종목 알아봤고요. 이어서 이슈의 참견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른 에너지 정책 변화 기대. 차기 정권의 여러 정책 가운데 에너지 정책 주목해 보겠습니다. 최근 각국이 대립하면서 자원 무기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에 따라서 유럽 같은 경우는 탈러시아를 위해서 무엇보다 앞으로 더욱더 에너지원을 다변화하는 움직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아무래도 천연가스나 원유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보다 빠르게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노력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에너지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모멘텀은 얼마나 이어질지 분석 들어보죠. 네, 우선 제가 이 코너 그리고 다른 코너를 통해서도 토마토 TV 채널에서 이제부터는 정책 관련주로서 대선 테마를 좀 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대선 전에만 그 말씀을 드리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말씀을 안 드리면은 제대로 AS가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정책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에너지 관련된 정책을 먼저 좀 짚어볼 생각인데요. 결국 이제 윤 당선인의 이제 정책 중에서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 탈원전 백지화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탈원전 백지화라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연관이 되는 건데요. 결국 이제 뭐 신한울 원전 3호기, 4호기를 건설 재개하겠다는 것이 공약 중에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였고요. 또 원전 비율도 한 30%대까지 유지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파생돼서 나아간다라고 하면 원자력이든 신재생 에너지 이와 관련된 이제 첨단 산업과 관련 이게 새로운 산업이 되는 거니까 다시 활성화되는 산업에서 일자리까지 확대시키겠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공약의 목표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뭐 이 원전이 관련해서 좀 주목할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그 원자력 발전을 이제 전체 발전에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것은 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본계획 정책 사항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차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반응할 수 있을 정도의 빠른 정책 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화석연료를 방금 말씀드렸듯이 임기 내에 40%대로 감축을 드리고 이것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탄소 배출량을 낮추려고 하면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다른 이제 에너지 발전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원전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신재생 에너지는 있겠지만 핵심이 이제 원전이 되니까 원전만 좀 놓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작년 12월에 보면은 K 텍소노미라는 것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원전이 배제가 됐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뭐 흐름으로 보았을 때 원전이 이제 포함될 가능성이 추후에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나라 이제 원전 발전 비중 같은 경우가 한 30% 정도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규 원전이 4기 정도 추가될 경우에 40%까지도 이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공약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신한울 이제 3호기, 4호기 건설 재개라든지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수명이 만료된 원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까지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아마 좀 비슷한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뭐 SMR 지원이라든지 SMR이 소형 모듈 원전이잖아요. 이것을 이제 그리고 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한다든지 뭐 이런 식이 전체적으로 이제 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게 나온 것은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재개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불투명하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그중에서도 이제 수명 연장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원전주들에게 수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MR은 아직까지 뭐 기술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먼 미래를 봐야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것도 국내 기업이 해외로 원전 수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조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내외로 원전 산업이 어떻게 될지 정말 주목이 되는데요. 수출 계속 늘어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지연됐었던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이 재개되는지 여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신규 원전과 또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 세 번째로 SMR까지 이 세 가지 분야를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움직이는 종목 가운데서는 원전 전기 부문의 인증을 갖고 있는 서전기전, 그리고 원전에 들어가는 공기 압축기를 만드는 한신기계, 두 종목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 가운데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방금 말씀해 주신 서전기전의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보았을 때는 다소 이제 중소형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주가 변동이 좀 반응이 빠르다고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그 신한울 3호기, 4호기 같은 경우에 이미 두산중공업의 사업 보고서에도 수주 잔고로 현재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주 잔고로 잡혀 있는데 이제 중단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좀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현 수주 잔고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14조를 지금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 한 1조 원 정도가 지금 원전 관련된 잔고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국내 신한울 3, 4호기, 천지 1, 2호기, 그 다음에 기타 해외 수주
기수라든지 SMR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연평균 관련해서 10조 원 이상은 이제 수주 잔고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한다면 결국 국내에서 이제 원전 대장주로서 뽑았을 때 중소형주가 아니라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두산중공업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 재개 소식이 나왔을 때 두산중공업이 바로 움직이는지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SMR 쪽에 투자도 해놓은 두산중공업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시간이 없네요. 바로 종목의 참견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그 이수페타시스는 그 MLB 기판 전문 기업인데요. 저희가 뭐 PCB라고 하는 기판 전문 기업인데 그 중에도 MLB 기판에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MLB 기판은 이렇게 한 4층 이상으로 이렇게 기판을 쌓아서 그 기판 사이에 정기적인 신호가 오갈 수 있는 기판이라고 설명드리면 되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그 심텍 같은 경우가 패키징 기판이 호황일 때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이제부터 MLB 기판의 호황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8년 만에 호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수요가 더 늘어나면서 굉장히 좋을 것인데 여기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경쟁사들이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더 많이 MLB 기판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매출과 영업이익 양쪽으로 막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 전략까지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매수는 지금 최근에 조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1선 이탈하는 가격인 4,500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달 말에 이수페타시스 목표 주가 도달했다고 한번 짚어주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분야와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겠다는 분들 많으셨는데요. MLB 기판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이수페타시스의 실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업황이 전개되고 있네요.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자의 참견이었습니다.